항상 공격하고 뭐 방어는 안 해주고 하다가 이번에 명태균 녹취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내용을 몰라서 방어 안 하겠다라고 아무 말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방어 안 하는 거지. 내용을 몰라서 방어 안 하는 게 아니죠. 한동훈 대표의 언론 플레이라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.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, 그리고 저는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를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 공을 뺏어가면 안 되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면 아래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이제 공개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. 근데 저는 언론 플레이를 더 해야 되는 사람 같아요, 사실은. 근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본다는 거죠. 근데 그게 남을 부당하게 누르고 자기를 돋보이는 언론 플레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언론 플레이의 어느 정도 금도를 벗어나는 거죠. 그리고 그 수준이 모르겠어요. 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번에 오늘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이제 민주당도 금투세를 적용할 수 없을 거다라는 예측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금투세,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종부세, 종부세와 금투세는 굉장히 그 지난 민주당 정부의 상징 같은 제도입니다. 근데 종부세하고 금투세는 조금 달라요. 종부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 꽤 이제 어떤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는 아직도 완화가 안 되고 있죠.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종부세는 일종의 재산세 형식으로 섰고 종부세를 폐지한다라는 게 윤석열 그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. 예, 대선 공약이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금투세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느 지역에서 이게 금투세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나타날지가 알 수가 없어요. 이건 랜덤이에요.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고소득층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젊은 분들 뭐 20, 30대 이런 분들 굴리는 돈의 크기가 작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투세는 오히려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금투세를 유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민주당이 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예정돼 있던 수순이기도 했습니다. 근데 뭐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금투세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의미가 있다고 봐요. 그래서 대통령께서 총선 전부터 이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완화하거나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은 계속하고 계셨습니다.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금투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. 근데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를 그러면 공략한 게 잘못됐느냐?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게 또 대통령의 방침이었고 총선 전에도 일종의 공약처럼 제시했던 방침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뭐 그 방침을 이어받아 가지고 여당의 대표로서 주장하는 거 이거는 뭐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 일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하지만 본인이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름 이후부터 주장을 해온 금투세 폐지, 금투세 유예라고 지금 하는데 여름이라 그러면 글쎄. 근데 총선 전부터 겨울부터 계속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용산에서 대통령 쪽에서 이야기를 한 금투세 유예나 금투세 폐지는 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아니 본인이 말해가지고 금투세 유예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적절히 좀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조차도 뭐 본인이 여름 때부터 한 이야기가 관철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는 뭐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
최근에 이제 그 명태균과 관련한 녹취가 나오면서 갑자기 또 한동훈 대표가 사라졌어요. 오늘 이제 최고위원 회의 때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말은 했지만 그 전에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뭐 그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 입장에서는 내용을 몰라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, 아니 내용을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은 대응을 안 했나요? 내용을 몰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응을 해야죠. 근데 뭐 그 부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, 내용을 다 알면, 내용을 궁극적으로 다 알면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미 이 이슈는 다 지나가고 옛날 이야기가 돼버려요. 지금 당장 반응하는 게 필요한데, 지금 당장 반응하는 게 필요한 이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다 몰라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구차한 변명입니까? 그리고 항상 용산이나 이런 대통령을 공격하는 분들이 오히려 내용을 몰라가지고 방어를 못한다라고 도리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황당한 이야기입니까? 원래라도 좀 적극적으로 내용 그런 그 정부의 이런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던 분이 이번에는 내용을 진짜 몰라가지고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될 거예요.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공격하고 뭐 방어는 안 해주고 하다가 이번에 명태균 녹취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내용을 몰라서 방어 안 하겠다라고, 아무 말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방어 안 하는 거지. 내용을 몰라서 방어 안 하는 게 아니죠. 아유, 감사합니다. 보수의 보물 원영석 변호사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조차도 굉장히 의미 없는 변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의미 없는 변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, 앞으로 이제 그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. 물론 이제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,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정 중에 가장 큰 일정이 이재명 대표의 판결 선고입니다. 15일에 선거법 위반, 그리고 이제 그 25일에 위증교사 사건.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전혀 다른 전국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. 이런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,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방팔방에서 무슨 폭탄이 터지는 것 같고, 그리고 정신이 없고, 그리고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, 그럴수록 여유를 가지고 더 마음을 고요하게 선후관계를 따져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럴수록 조급해하지 말고, 그럴수록 적절한 타이밍을 더 노려야 됩니다. 많은 분들이 지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이거 해야 되지 않냐, 저거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.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조차도 그런 조바심이 들 수 있어요. 하지만 절대 성급하게 해서 뭐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잘 되는 게 없어요. 항상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면서 급해질수록 더 마음을 고요하게 이렇게 가져가면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.